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일마다 혹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별도의 브리핑을 구체적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보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점을 남겨드릴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 저번 주가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된 주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뜻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와 CPI 발표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서 시장에는 앞으로 이러한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유가의 상승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연쇄적으로 낳게 만들어서 시장의 투심을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이란이 하마스 배후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가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한 번 더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유가를 우리가 이렇게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 전반에 기름이 쓰이는 곳이 상당히 많고, 이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게 증명이 되면 올해 말에 추가 금리 인상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 이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곤 합니다. 결국 유동성이 중요한 투자 시장에 돈줄이 마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추가 인상되지 않고 당분간 동결로 가다가 빠르게 인하로 돌아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반영이라는 워딩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12일 목요일 저녁에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표는 소비자 물가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물가가 올라왔는지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이 지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제외된 근원 CPI를 좀 더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건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다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전달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시장에서 예측한 범위보다 높게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투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헤드라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유가 상승의 이유가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상승분이 CPI에 후반영되어서 발표가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쨌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전월 대비해서는 또 비교해보면 조금씩이긴 하지만 물가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되었건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그림은 결과적으로 투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곧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을 거니까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대피령까지 내리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여놨고요. 이에 따라서 금, 채권, 달러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에 비해서 좀 더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이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최근에 재단에서 이더를 매도한 이슈도 있었고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개별적인 악재와 더불어 외부의 환경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더 침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은행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동 전쟁의 이슈가 도사리고 있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는 한 외부 환경에 따른 변동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가격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본질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시기 또한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전쟁 리스크도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냥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국제사회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도 결국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봄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이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봄은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자리 잡고 끌고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멘탈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여정을 함께 잘 극복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크립토 소식 발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소년 텔레그램방 들어와 주시고요. 또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소통하며 정보 공유하고 또 멘탈 같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채팅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소식들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